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중졸 실전 모의고사예요. 자, 실전 모의고사, 우리가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똑같이 지금 제가 실전 모의고사를 7회 분량을 만들어 놨는데 각 회당 25문제씩이에요. 우리가 중졸 그 검정고시 과학시험을 보게 되어지면은 객관식 25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25문제 중에서 이제 예문이 4가지가 나와요. 그럼 그 4가지 중에서 정답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는데 그 25문제를 푸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에 과학 25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해요. 자,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실전처럼 제가 7회 분량에 한 회당 25문제씩 객관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제적으로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 시간 측정 똑같이 30분 시간 측정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 25문제를 푸는 동안에 과학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그죠?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비율을 봤었을 때 4, 5, 20 그러면 대략 5개에서 6문제씩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그 각각이 5개에서 6문제 정도씩의 비율로 골고루 나와요. 다 어떤 게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게 더 적게 나오고 이러진 않고요. 거의 대부분 골고루. 항상 제가 매해 봤었을 때 그 기출문제들을 봤었을 때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각 회당 25문제를 푸는데 자, 물화생지 중에서 그나마 비슷비슷해 비율이긴 하지만 그나마 만약에 한 문제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건 생물이나 아니면 지구과학 정도?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 더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수준과 비슷비슷한 비율로 문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뭐 이제 기본서다 아니면 여러 가지 핵심 총정리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로 내용 정리를 다 하셔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내용 정리만 다 했다고 공부가 끝이 아닌 거거든요. 차라리 내용 정리보다는 문제풀이를 훨씬 더 많이 해보셔야지만 더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문제 푸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0제 문제 300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쫙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회예요. 자, 첫 번째 25문제 그대로 한번 천천히. 이 안에는 당연히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실전이다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3가지 상태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상태를 물었습니다. 자, 화학이겠죠. 그죠? 자, 당연히 이 안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고요. 압력과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부피는 거의 일정하지만 모양은 잘 변할 수 있대요. 자, 우리 물질의 상태입니다 라고 한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상태. 너 상태 왜 이래? 라고 할 때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질의 3가지 상태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3가지가 있었어요. 고체 단단해요. 액체 물처럼 흐를 수 있어요. 기체 산소, 수소, 공기들처럼 막 날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보기에서 보시다시피 용기에 담는 그릇에 따라서는 모양이 변할 수 있지만 그 부피는 일정하대요. 그럼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그렇죠. 얘네 같은 경우는 액체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지시겠습니다. 그 물질의 상태의 정확한 특징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그죠? 자, 2번. 분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고체, 액체, 기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분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체는 분자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래서 딱딱해. 액체는 분자들이 약간 느슨해. 그래서 흘러당길 수 있고 기체는 완전 느슨해. 그래가지고 막 뛰어당기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한 분자들의 운동입니다 라고 한다는 건데 분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온도를 높여주면 분자의 운동은 빨라집니다. 왜? 더우니까 자기들끼리 분자들이 안 붙으려고 그래. 야 더워 저리 가 막 하면서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움직이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요거 맞겠네요. 자, 2번.
같은 조건에서 질량이 크면 분자 운동이 빠르다. 가벼운 놈이 빠르겠어요? 무거운 놈이 빠르겠어요? 그쵸? 가벼운 놈이 빨라요. 질량이 작을수록 빠르겠죠? 자, 온도를 낮추면 분자 운동은 빨라집니다. 추워졌어요. 추워지면 분자 운동도 추우니까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게 됩니다. 자, 4번. 액체 분자보다 고체 분자의 운동이 훨씬 더 빠르대요. 액체, 고체, 기체 누가 가장 빨라요? 그쵸? 기체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보다 고체가 빠르다는 게 아니라 고체보다 액체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되어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다음 보기에서 불꽃색이 서로 같은 시료와 그 색깔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불꽃 반응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물질이 있을 때 뒤에 있는 금속이온의 색깔을 우리 불꽃 반응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 스트로튬 같은 경우는 빨강색, 구리 같은 경우는 청록색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색깔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비금속 원소에 의해서 불꽃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뒤쪽에 써있는 이렇게 제가 줄거놓은 금속 원소에 의해서 불꽃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것은 4번 디귿과 리을은 스트로튬은 빨간색이 되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에 4번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혼합물입니다 라고 해서 물질이다 라고 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섞여 있는 상태의 순물질하고 섞여 있는 상태의 혼합물로 나뉘어요. 이때 순수한 순물질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원소랑 그 다음에 과합물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 주고, 요 혼합물은 깨끗한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을 때 골고루 찌꺼기가 남지 않고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찌꺼기가 남고 골고루 섞여 있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화합물하고 여기 있는 혼합물의 차이점, 원소는 아시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에요.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다 원소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깨끗한 순수한 순물질이에요. 쪼개지지 않는. 자, 근데 화합물하고 도대체 혼합물의 차이가 뭐겠니? 라고 한다면 화합물이라고 한다는 건 깨끗한 순물질 동그라미와 그 다음 깨끗한 순물질 세모가 있었어요. 두 개를 더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네모가 되는 거야. 자기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네모가 됐기 때문에 이 네모 안에서 물질의 특성을 찾을 수, 원래 얘네들의 물질의 특성을 찾을 수 없어요. 아예 새로운 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순물질이지만 혼합물은 동그라미라는 물질이 있었었고 세모라는 물질이 있었어. 두 개를 더했던 자기의 성질을 간직한 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얘네들을 쪼개는 것보다 얘네들을 쪼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왜? 자기의 성질을 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또 우리는 혼합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1번 혼합물은 물리적 방법으로는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요, 물리적 방법을 분리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아니요,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겠죠. 자, 가열할 때 끓는 점 밀도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왜? 얘는 얘의 끓는 점, 얘는 얘의 끓는 점을 각각 갖고 있어서 자기들의 끓는 점에서 끓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4번 혼합물을 이루는 각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선 섞여만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게 바로 혼합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지시겠습니다. 4번 문제 답은 4번이에요. 혼합물하고 화합물하고의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계셔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물질의 겉보기 성질과 그것을 이용하여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을 서로 짝지어 놓은 것입니다. 자, 바른 연결이 아닌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물하고 우유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소금하고 설탕. 냄새가 나요? 어우, 소금 냄새, 어우, 설탕 냄새. 소금하고 설탕 냄새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자, 식초하고 소금 당연히 맛볼 수 있고요. 자, 유리하고 금강석 누가 더 단단한지, 금강석이 약간 더 단단하겠죠? 자, 누가 더 단단한지 굵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은 구분이 가능하지만 소금하고 설탕 냄새로 구분하기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어지시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물과 식용유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을 그림과 같이 실험기구로 분리하였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로, 요거 분별 깔때기라 그러잖아요. 분별 깔때기. 자, 물질의 무슨 특성의 차이를 이용한 겁니까? 자, 물질의 특성 중에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 용해도, 이런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게 도대체 어떤 물질 특성을 이용한 거니? 라고 해서 네 가지 중에서 골라라 이거잖아요. 자, 이 분별 깔때기입니다 라고 한다는 건 물과 식용유처럼 섞이지 않는 액체와 액체 혼합물을 넣어놔. 그런 다음에 밑에 분별 깔때기에서 요 밑에 콕을 열면 밑에 있는 아이가 먼저 나오고 위에 있는 게 나올 때쯤 콕을 잠가. 그 다음에 비커를 바꿔서 새로운 비커를 집어넣고 다시 콕을 열면 위에 있던 아이가 또 내려오겠죠. 그래서 섞이지 않은 액체와 액체 혼합물 두 가지를 밀도 차로 하나 뜨고 하나 가라앉게 해서 얘네들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의 정답은 3번이 되어지시겠습니다. 되죠? 자, 7번. 다음에서 탄성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물리예요. 운동과 에너지 파트, 이제 물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탄성력입니다 라고 한다는 힘은 뭐예요? 용수철처럼 잡아당겼다가 놨을 때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그 힘을 갖다가 우리는 탄성력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 힘 파트는 1학년 아마 과학 파트에 있었을 건데, 그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중력 해서 힘의 각각의 종류의 특징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더 쉽겠죠. 그죠? 자, 다음에서 탄성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어요. 용수철이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이 있는 아이들이 바로 탄성력을 갖고 있겠죠. 자, 1번. 용수철을 당기니 늘어났습니다. 용수철을 잡아당겼더니 훅 늘어났대. 탄성력 있네요. 그죠? 2번. 농구공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왔대요. 퉁 튀어 올라왔대요. 농구공에 탄성력이 있겠죠. 운동장을 굴러가는 공이 잠시 후 멈췄습니다. 여기서 뭐 잡아당겼더니 늘어났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하는 힘이 있어요? 없죠. 그죠? 3번은 상관없겠네요. 자, 활시위를 잡아당겨서 화살을 슝 쐈대요. 활시위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탄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네요. 3번에는 지금 탄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8번. 물체의 운동 상태에서 속력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바뀌고 있는 아이를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라고 한다는 걸 할 때에는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라고 한다는 걸 할 때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힘이 작용을 해야만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성의 법칙의 관성, 그 다음에 똑같은 속력, 똑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등속, 직선운동,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걔네들이요. 그죠? 요런 아이들은 힘이 작용하지 않았음에도 물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할 거래. 근데 이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할 때는 그 힘이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도 수직도 아니고 그냥 비스듬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게 작용하면 방향은 안 바뀌어요. 속력만 바뀌어요. 속력만. 낙하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낙하운동이 그런 예였고요. 수직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지면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속력은 일정해요. 여기서 지금 속력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곧 요거 지금 요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대표적으로 얘가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등속 원운동이 있었어요. 한 바퀴 도는 거, 등속 원운동, 쥐불놀이 이런 것들. 자, 보면 답 바로 나오시나요? 등속 원운동에 의한 거 골라주시면 바로 요게 돼요.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대요. 비스듬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바뀌어요. 그래서 진자운동,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해요. 자, 그럼 8번의 정답 찾으실 수 있겠죠? 등속 원운동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되어주십니다. 뭐 그네, 롤러코스터, 바이킹 이런 것들은 속력하고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물체들이 운동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별로
이런 운동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열 에너지, 열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뜨겁다, 차갑다 라고 한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온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온도에 대한 문제예요. 온도의 종류가 우리 절대온도, 섭씨온도, 화씨온도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절대온도입니다 라고 한다는 건 분자운동을 가지고 얘기해요. 분자운동이 활발하면 절대온도 높고, 분자운동이 낮으면 절대온도 낮고, 섭씨온도는 물의 어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0부터 100까지를 100등분 시켜가지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도씨라고 하는 온도가 섭씨온도. 근데 화씨온도는 걔네들을 180등분 시켜. 그래서 도F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화씨온도는 지금 별로 쓰고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섭씨온도가 뭔지, 절대온도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주시면 되거든요. 자, 1번 섭씨온도 0도는 절대온도 0 켈빈과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절대온도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섭씨온도에다가 플러스 273 해주시면 절대온도 값이 되어지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섭씨온도가 0이래요. 그럼 섭씨온도가 0이래요. 플러스 273을 하면 얘가 0 켈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273 켈빈이 나오잖아요. 그럼 틀렸네요. 자, 2번 피부 감각으로는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여기 뜨거워. 몇 도?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3번 섭씨온도의 단위는 도씨, 절대온도는 켈빈입니다. 맞죠? 절대온도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높은 온도고요. 분자 운동이 느려지면 낮은 온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어지시겠네요. 자, 절대온도 바꿔주는 방법은 섭씨온도에다가 플러스 27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빛의 굴절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빛이라고 하는 건 직진, 반사, 굴절, 분산, 합성 5가지 성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굴절이에요. 자, 1번 어항 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인대요. 굴절 맞죠? 2번 물에 잠긴 다리가 굵고 짧아 보입니다. 이것도 굴절 현상 맞죠? 그쵸? 세 번째 더운 여름날 사막에서는 신기루를 볼 수 있습니다. 신기루도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한 예예요. 자, 네 번째 야구 선수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밑에 여기 검은색의 테이프를 붙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야구를 하잖아요. 야구를 할 때 빛이 너무 강하면 안 보여, 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빛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은 테이프를 붙여요. 그래서 4번은 굴절이 아니라 빛의 반사에 의한 예가 되어주시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11번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회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라고 합니다. 맞고요.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파장, 1파장, 한 번 움직이는, 그쵸? 자,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높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네요. 아니죠. 파장은 바로 얘. 마루에서부터 마루, 골에서부터 골까지고 얘네들은 파장이 아니라 우리 진폭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파동이 가장 높은 부분은 마루, 가장 낮은 부분은 골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루라고 한다는 뜻이 최고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피자 이름에도 마루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마루가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 골이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지시겠습니다. 11번에 3번이고요. 12번 1의 양의 단위를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1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죠. 자, 뉴턴 힘의 단위네요. 미터 퍼 세크 속력의 단위죠. 자, 1의 양 줄 맞네요. 미터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니까 12번은 3번이 되어지시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위로 던져 올라가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물체를 위로 올릴 거예요. 물체를 위로 올립니다. 지표면에서 위로 올립니다. 그럼 높이가 높아지죠. 그럼 높이가 높아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해요. 하지만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가 되어져야 할 거예요. 자, 1번 위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래요? 위치 에너지는 올라가는 거니까 높아지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증가가 되어지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느려지는 거니까 감소해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습니다. 얘가 적어지고 얘가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 맞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큽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높이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다 같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13번에 3번이 되어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거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지구과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각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석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광물, 광물이다 라고 한다는 건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이때 이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겠습니까? 그랬어요. 그쵸. 상규알철, 칼라, 칼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산소와 규소 두 가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지시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에서 층리와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암석을 골라주래요. 층리는 지층에 쌓였을 때 그 쌓인 줄무늬를 얘기하는 거겠죠. 화석은 뭔지 아시죠? 그쵸? 동물들의 유해 아니면 뭐 나뭇잎 이런 것들이 지층 속에 갇혀있다가 모양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보는 거. 자,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암석은 그랬어요. 그럼 층리와 화석이 발견되려면 마그마의 영향, 용암에 의해서 녹아버리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쵸?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되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볼 수 없어요. 퇴적암에서만 층리와 화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4번 쉐일이 되어지겠죠. 그쵸? 쉐일은 진흙이 굳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어지시겠습니다. 뭐 화강암, 유문암, 현무암 다 화성암이네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안 되죠. 층리와 화석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마그마에 의해서 녹아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정답 4번이고요. 16번.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던 옛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했던 지구의 모양. 지구 어땠을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구는 평평했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라토스테네스가 아니야. 지구는 둥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구의 둥근 크기 측정하고 그랬었잖아요. 정답은 3번이 되어주시겠습니다. 17번.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1번. 북극성의 위치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 맨 위에 떠 있어서 가장 멀리 있어요. 그래서 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별자리들이 있었잖아요. 왜? 게페우스 자리다, 뭐 이런 것들, 뭐 작은 곰자리, 뭐 큰 곰자리, 이런 아이들 같이 다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북두칠성은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별자리는 하루 중에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위치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계절에 따라 별자리의 위치가 바뀌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공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전이 아니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이는 별자리가 다 달라져 보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어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물은 지표나 대기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렇게 물의 순환. 자, 물들이 강물이 있었어요. 증발해서 얘네들 구름을 만들어내요. 그럼 구름에서 또 눈과 비가 와요. 그럼 얘네들이 땅으로 스며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또 다시 증발해요.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거.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니? 라고 한다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라고 해서 저 힘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 힘에 의해서 이렇게 물들은 순환이 되어지시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9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바람의 기호가 일기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풍향과 풍속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사방이죠. 바람은 불어 오는 쪽에 걸 이름을 따요. 그러면 4개로 나눠서 여기 북, 남, 서, 동 이렇게 되죠. 근데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 요렇게 서, 북. 그 다음에 여기 북하고 서쪽 요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북서풍이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 긴 거는 5m/s짜리, 짧은 거는 2m/s짜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5m/s짜리 2개니까 10. 그 다음에 짧은 거 하나 2. 그럼 북서풍에 12m/s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날씨? 깨끗하죠? 그쵸? 그럼 맑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아실 수 있겠죠? 20번입니다. 자, 생물이에요. 이제부터는. 세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세포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자,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맞아요. 자, 2번. 한 개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동물도 있어요. 한 개의 세포, 타조, 알, 계란 이런 거 하나의 세포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몸의 크기가 큰 동물은 세포의 크기가 다른 동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크기 차이가 아니라 얘네들은 개수 차이예요. 개수가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틀렸네요. 정답 3번 나오네요. 생물의 종류에 따라 세포의 크기와 종류는 다 달라요. 그쵸?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어지시겠고요. 21번. 뿌리의 작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뿌리, 지탱해주는 지지. 그 다음에 양분을 저장해주는 저장. 왜 뿌리에다가 양분 저장하는 거? 고구마 여러분들 드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있는 호흡.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의 흡수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아닌 거 하나 골라라. 증산작용이네요. 증산작용은 이파리의 기능이에요. 입이 자기 몸에 식물들이 자기 몸에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수분을 기공을 통해서 이파리에는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수증기의 형태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오줌 싸는 거. 그게 바로 증산작용이니까 증산은 입이에요. 22번. 다음 중 3대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이죠. 자, 그러면 1번. 3대 영양소는 모두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지방은 1g당 9kcal, 탄수화물 2g당 4kcal, 단백질 1g당 4kcal 에너지 만들죠? 자, 지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니요. 지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지방산, 글리세롤. 틀렸죠? 단백질은 버터나 땅콩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터, 땅콩 다 지방 종류네요. 단백질은 왜 쇠고기, 달걀 이런데. 그쵸? 3대 영양소에는 물, 탄수화물, 단백질. 물은 아니에요. 물은 부영양소예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긴 하되 에너지는 만들어줄 수 없어서 몸을 구성을 하되 에너지는 만들어줄 수 없어서 물은 3대 영양소가 아니라 부영양소. 그래서 뭐 무기물, 그다음에 비타민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2번에 1번이 되어지시겠습니다. 자, 23번이에요. 다음 아래 설명은 무엇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라고 하는 건 더 빨리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물질로서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그 기능을 상실해서 pH의 영향도 받습니다. 자, 사람의 경우, 이거 산성도예요, pH. 사람의 경우 35에서 40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뭐예요?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트립신, 펩신 같은 소화 효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뜨거워. 사람 몸의 온도에서만 제일 잘 살고 너무 뜨거워도 죽고 너무 차가워도 죽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되어지시겠습니다. 24번. 후각의 전달 경로.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에 전달 경로예요. 자, 이 후세포라고 하는 것은 후각상피, 콧구멍 천장에 있어요. 그럼 콧구멍 옆이 아니라 위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후각세포에서 얘네들이 냄새를 감지하면 신경을 타고 대뇌로 전달이 돼요. 바로 나오네요. 답. 정답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 신경하고 세포 달라요. 세포들이 전달이 되어요. 신경으로. 그러고 나면 신경이 대뇌로 전달돼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25번입니다. 남성의 생식기관이 아닌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정속, 방광, 음경, 전립腺. 뭘까요? 그쵸? 딱 봐도 아시겠죠? 방광은 배설기관이에요. 배설기관. 그래서 우리 신장, 콩팥에서 걸러서 노폐물들을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방광에 이제 모여있다가 오줌이 쭉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광은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관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5문제 1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싹 정리해 주시고 꼭 시간 체크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